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34번 빈칸 추론부터 시작을 하고 요 문제보다는 우리 뒤에 36번부터 9번까지 문장 삽입 순서별 요 간접 쓰기 파트가 조금 까다로웠었는데 거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 일단은 마찬가지로 연결사가 존재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없으면 첫 문장에 빈칸이 있으니까 아 주제문이겠거니 라고 하시면서 같이 타겟팅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자고. 알겠어? 만약 우리가 어떤 적용을 갖다가 한번 조사를 한다면 뭐에 대한 적용이냐면 Bill of Rights 있죠. 권리장전. 이게 뭐 인권에 대한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권리장전에 대해서 그게 적용이 되는지 적용을 잘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면 우리는 발견한대. 뭐를? 빈칸을. 그러니까 느낌이 와요. 아 소재가 Bill of Rights구나. 오늘날의 권리장전이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특성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거라고. 됐어? 끝이지. 권리인데 그러니까 이 말이랑 비슷한 거구나 라고 보셔야겠죠. 자유에 대한 권리, 뭐로부터? 불합리적인 어떤 수색이라든지 포획으로부터의 뭐뿐만 아니라 자유뿐만 아니라 비슷한 말이죠. 뭐로부터? 잔인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처벌로부터 오는 자유, 이런 것들, 이런 게 eroded, 부식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권리, 자유 같은 게 부식되고 있대. Over the years,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by convenience, 편리에 의해서 정신인데 United States Constitution, 이게 헌법이잖아. 미국의 헌법의 정신이 점점 더 충분히 뭐가 되냐면 희미해진대요. So that, 그래서 법들인데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되는 어디입니까? 헌법스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종종 제한이 되기도 하고. 왜? 이런 헌법기 정신이 없어지니까. 그리고 종종 통과되는데 뭐 없이 멀머리 중얼거림이지. 그러니까 항의에 대한 중얼거림 없이, 즉 아무런 어떤 저항 없이 통과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거 위법 같은 그런 것들이 통과되기도 한다야. 그 다음에 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쓸데리 없는 같은 느낌의 얘기를 하면서 뭔 말인지 싶거든. 필요 없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연결사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우리가 잡은 것들 중에 가자고. 근데 조금 까다로웠던 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 글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요 Bill of Rights와 여기 The Rights와 Freedom이 다 비슷한 말이구나. 이런 Constitution 똑같은 말이구나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했어요.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는 말은 어쨌든 간 이것들이 오늘날 힘을 못 쓴다는 거 아니니까. 부식되고 그 다음에 희미해지니까 여기서 마이너스이다, 이로드 된다, 아니면 딤드 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끝이겠죠. 됐습니까? 밑에 얘기에서 전체주의 얘기 나오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알 수가 없었지만 필요 없고 그냥 나머지 잡은 부분에서 답을 쓰자고. 오케이? 가겠습니다. 1번. 그것의 힘, 권리장전의 힘이 몇몇 분야에서 decreased, 감소했다. 괜찮죠. dimmed 아니면 위에 뭐였어? 이러다 부식됐다니까 감소한 게 맞겠지. 두 번째. nothing, 어떤 것도 없어. 그것과 같은 권리장전과 같은 게 외국에는 없다. 이런 말인데 이런 말 나온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이 여전히 중요한 수호신이래. 인권의 수호신이다라는 건 반대말 되겠죠. 그러니까 안녕이고. 이것이 보장된대. 경제발전은 웬 소리야? 이것이 항상 테러리즘의 위협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적인 말은 맞지만 이 테러리즘의 위협은 너무나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고 힘이 약해진다, 희미해진다에 1번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가볍게 빈칸 하나 더 풀어봤고 문제는 여기부터인데 그러니까 욕심상 36, 7, 8, 9가 아주 만만하지는 않았다. 인정합니다만 맞출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네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돼. 내 목표가 1등급이다. 무조건 2등급이다도 최소 3개는 맞춰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우리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처음 보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남들은 어려울 수 있는 39번 같은 거, 38번 같은 거 아니면 36번 같은 것도 문제 맞추는 건 기본이고 조금 더 쉬운 길을 선택해가지고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소스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봐봐. 제시문이 길긴 하거든. 보세요. 역사의 교훈은 뭐냐면 civilization, 문명이라는 게 배운 적이 없다는 거죠. 사는 건데 환경과 조화해서 사는 걸 배운 적이 없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야. 느낌 오거든.
풍부한 역사상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가 보여준대. 무시하는 거, 환경을 무시하는 게 이끄는데 인간의 재앙을 이끈대. 그러니까 인간과 환경이 뭐를 이루지 않는다?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 이거 아니야. 얘네들이 부조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여기서 마이너스적인 뉘앙스로 쓰인다. 이렇게는 잡을 수가 있잖아. 길기만 길지 별게 없다고요. current fuel 밑에 소동이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현재의 소동이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사건들을 보여준대. 많은 운명이 결정진 사회의 사건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네. 됐습니까? 아무튼 머리에 남는 말은 인간과 환경이 부조화를 이루는 게 역사상의 교훈이다. 요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요거를 보는 순간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소화제. 왜? instead라는 것은 우리가 대신해라고 쓰이는 것인데 얘의 논리적인 이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앞에 뭐가 있다? 앞문장에 부정어나 부정적 어휘가 들어있다. 보통은 not이나 never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붙으려면 앞에 not이나 never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독해 1강에서 배운 게 연결사의 기능적 이해 아닙니까? 그랬을 때 rather와 instead는 앞에 부정문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A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instead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B 문장이 이어지면 사실상 A와 B에서 하는 얘기의 흐름은 똑같다. 근데 여기 문장에 not이나 never 같은 게 붙어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게 기능적인 의미를 가진다. 핸드폰 보지 마세요. 대신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을 씻고 봐도 부정어가 없으니까 일로 가기 힘들다고 해석하기 전부터 아는 거지 우리가. 그 다음에 뒤를 봐봐. 그러니까 얘 하나 보는 순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준비가 아니라 부정어가 어디 있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B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치 여기에 not라는 게 들어있잖아. 그러면 느낌이 팍 오는 거죠. 그리고 C에 다행히도 부정어가 없으니까 B에서 A로 이렇게 가는 거구나 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니까 나중에 해석해가지고 진짜 맞는지를 확인해 봐야지. 아닐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99% 특히나 평가원 여태까지 기출에서는 항상 그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해석해와야겠지만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요. 그러면 C의 위치가 여기 아니면 여기겠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확실히 우리가 봐야 될 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시문과 C가 붙는지 A와 C가 붙는지 C와 B가 붙는지 이런 것들을 쉬운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봐요. 그럼 일단은 나는 B를 읽어보고 싶거든요. C부터 봐봐. 인턴 뭐야? 요것도 덧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란 말이야. 결국 고대 문명들이 became vulnerable 뭐 하기 쉽냐면 침략자들한테 취약하다 이 뜻이네요. 됐습니까? 어떤 침략자들이야? 그들을 쓸어버리는 침략자들한테 취약하대. 갑자기 왜 침략자가 왜 나와? 그러니까 붕 뜬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과 환경이 부조화를 이루면 마이너스다. 갑자기 침략자가 왜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C가 붕 뜨니까 이렇게 제시문과 연결이 이렇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염두를 해고서 읽어볼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왜냐면 얘 때문이라고요. 얘를 보고서 부정어가 붙는 게 어디니까? B니까 BA가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시문과 C는 안 붙으니까 이렇게 붙겠지. 지금부터는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지금부터. 알겠습니까? 읽어볼게. 고고학적 연구가 보여주는데 많은 아마도 대부분의 고대 문명들이 지 스스로를 파괴한 거야. 됐습니까? 뭐 함으로써 그들의 환경을 갖다가 degrading 한다는 게 깎아내린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한다는 게 부조화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시문과 B가 붙는 게 보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것은 의미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갑자기 배고픔으로 죽거나 아니면 폭풍에 의해서 희생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대신에 천연자원이 고갈됨으로써 그들은 결국에 어떤 포인트에 도달하는데 거기서 그들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의 시민의 군사적 기반을 충분히 적절히 유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고대 문명들이 뭐에 취약한 거야? 침략자들한테 취약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흐름이 연결되는 거죠.
답을 알고 보니까 쉽잖아, 그치? 연결되는 게 딱딱 보이잖아. 근데 그 알고 보는 것까지 뭐가 필요하다? 이런 연결사의 기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인턴 같은 게 익숙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되겠죠. 더스랑 똑같은 거구나. 다음에 또 나왔을 때는 남들이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기출에 잘 나오는 still 아니면 even so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역접 연결사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과 똑같은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더스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보통은 마지막에 나오는 결론이니까 이게 마지막에 붙는구나가 해석이 안 되더라도 미루어 짐작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배웠던 거 그대로 풀어보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스킬 위주로 가도 됩니까? 여러분들 스킬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 가면 누가 더 고상하게 푸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맞히면 그만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가되 뭐 하나라도 보이는 게 있거나 내가 아는 게 있으면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37번 가볼게요. 물론 36번보다 좀 어렵습니다만 길어서 좀 압박감이 들고요. 그러니까 36번처럼 딱 보이는 힌트가 있지는 않지만 나는 어쨌든 간 요것도 A번에 these가 있고 B번에 this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지시어 뭐 대명사를 잘 활용하자. 요거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these라는 것은 이것들이고 this는 이것이니까 앞에 복수명사, 단수명사가 하나씩만 있더라도요. 워낙 받을 것 많아서 얘네가 정확하게 뭔가 되게 크리티컬한 힌트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 대신에 글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이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밝히시면 또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 크리티컬한 힌트가 아닌 것은 맞아. 예를 들어 서치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보단 약하지. 그렇지만 어쨌든간 이 친구들의 정의를 잘 밝히면 이 친구들의 정체를 밝히면 문제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논리적으로 소재가 뭐랑 붙는지 뭐랑 같은 말인지 어떻게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보면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해 보자고요. 글이 길다고 쫄지 마세요. 해석이 어려우면 소재가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에 대한 건지만 잘 잡으시고 큰 그림이 뭔지 작은 그림이 뭔지를 확인해 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러한 무기들이 장착이 돼 있어야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옆에 애들은 끙끙 매고 있을 때 나는 뭐라도 꺼내가지고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무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잘 활용해 보자고요. 알겠어? 가볼게. 보세요. 컨센트레이션 집중이고요. 라지 스케일, 커다란 스케일의 경제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냐면 만드는데 다국적 기업을 만든대. 그러니까 큰 경제 시장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다국적 기업들이겠죠. 그들의 본사를 하나의 국가에 두지만 상업적인 활동들은 수행하는데 전 세계에서 하는데 그게 다국적 기업 아니야. 그러니까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캐나다에도 지사가 있고 한국에도 브런치가 있고 뭐 구글 같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만약에 이것들이 갈등하면 그러니까 봐봐. these는 앞에 복수명사만 있으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활동들일 수도 있고 여기 다국적 기업들일 수도 있고 본사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갈등한대. 그러니까 활동들은 아닐 것이고 본사들끼리 박터지고 싸우겠니? 갑자기 다국적 기업들끼리 박터지고 싸우겠니? 그러니까 얘가 안 될 이유는 없지. 디스가 복수명사 받는 건 맞으니까. 근데 뛰잖아 여건. 너무나 갑자기 튀는 느낌이 들잖아. 왜 싸워 갑자기? 이런 느낌 드시죠? 그러니까 얘를 X까지는 아니어도 뭐야 이런 느낌은 들 거란 말이 됐습니까? 넘어갈게. B번 인센티브는 뭐 동기부여 혹은 원인 이런 뜻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원인,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는 뭐를 포함하냐면 접근성을 포함하는데 그러니까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어떤 회사냐면 삼국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 값싼 노동력에 대한 이용 가능성 때문에 이 짓을 한다 이런 말이네. 이렇게 하는 원인이 원재료를 얻을 수가 있고 노동력이 싸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어때요?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본사는 어느 한 공간에 두고서 브랜치를 갖다가 여러 그 나라에 뻗뜨리는 이유가 이게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싸게 그 다음에 원재료를 그 나라에 맞게 구할 수 있으니까 나쁘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세모라고 하는 게 맞겠죠. C번 뭐에 대한 보답이냐면 in return for 뭐에 대한 보답으로
잡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수입을 제공하는 거야. 뭐에서 나온 거냐면 그들의 운영에서 텍스, 세금 낸 거로부터 나온 그런 수입을 제공하는 거에 대한 보답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요구할 수 있대 컨세션이면 뭔가 이권이나 혜택 같은 거예요. 뭐로부터? 정부로부터. 뭐에 대한 가격, 대가로서 그들의 투자, 그 나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뭔가 커미션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나 미국 회사인데 너네 한국에다가 내가 돈 벌어주니까 세금 내니까 너네도 나한테 뭘 좀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친구들?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결국에는 A, B, C가 그냥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야. 나는 당연히 B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좋아요. 그냥 내가 할 말이 없어. B가 맞아. 근데 좀 아리까리하다. 난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디스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것은 제시문과 붙는 건 너무 문제가 없어요. 왜 기업을 본사를 여기 두고 이렇게 다른 국가에 퍼뜨릴까? 여기 노동력이 싸니까, 여기 원재료가 좋으니까 괜찮죠. C의 뒷부분과 A의 뒷부분을 읽으시면 이 디스를 받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B가 맞아요. 알겠어?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확인차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점검차, 디스를 받을 게 뭐밖에 없다? 위에 제시문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형태에 대한 이유밖에 없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B를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부터 할게요. 그러한 다국적 기업들은 가지고 있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이 뜻이죠. 어디에다가? 운영에다가, 정부의 운영. 국가의 정부의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야.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해줘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얘가 결국에 어디에 영향을 준다? 어디에?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그 해당 정부에 영향을 준다. 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됐습니까? 되죠? 그 나라에서 그들이 투자하는 따라서 undermining 손상시키는데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을 손상시킨대요. 왜? 갑자기 기업체가 정부한테 압력을 행사하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독립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향을 주는데 마이너스로 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C번 보세요. 잡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revenue를 제공해. 이게 그 운영으로부터 나온 회사를 운영하는 데 나오는 그 텍스에서 나오는 그 세금이야. 그 수입이야. 그러니까 야, 내가 너네 나라에 우리나라 기업도 아닌데 너네한테 이 잡도 제공하지. 그 다음에 세금도 내지.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요구하는 거야. 이권을. 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네도 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뭔가를 요구한다 해서 마이너스의 뉘앙스가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나쁘지 않지? C로 가는 거. A로 가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충돌할 때야. 그러니까 이제는 얘가 누군지를 좀 밝혀보자고요. These라는 게 친구들 B에서 A로 간다라고 하면은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러한 국가들 또 뭐 있어? 뭐 다국적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것도 좀 애매할 수 있겠죠. 다국적 기업들이랑 정부랑 갈등한다? 그럼 정부가 손해본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B까지 잡아놓고서 A로 갈지 C로 갈지가 좀 어렵죠. 그러면 소재를 좀 보시라고. 됐습니까? 봐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독립성에 대해서 해를 가한대요. 읽어볼까요? 이 자기의 나라에, 지네 나라에 투자하는 거에 대가로서 그 정부로부터 이권 혜택 같은 것들을 요구한다고. 됐습니까? 그들은 직접적인, 간접적인 통제를 하는데 정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율로 들어가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요. 뭐 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이 compatibility가 서로 양립한, 서로 공존한다는 거니까 회사의 니즈와 공존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려고 압력을 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봤던 these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봐봐. 여기 있는 정부의 정책. 이게 양립하는데 회사의 필요성과 양립해야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라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정부의 정책과 회사에 대한 필요성이 뭐하면 충돌하면 이렇게 되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좀 보여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쨌든 간 이게 힌트 아니야. this나 this가 아주 크리티컬하지는 않지만 힌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this와 this가 가리키는 걸 명확히 밝혀라. 근데 밝히려면 해석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복수명사 여기 있으니까 이걸 붙여야지가 아니라 후보군이 여러 개인 거야. 그러니까 소재가 어느 것이랑 붙는지 그리고 해석이 뭐가 정확한지를 봐야지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평가원의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는 그런 문제야 이거는요. 됐습니까? 봐봐. 문제를 푸는 시퀀스가 얘를 읽어 해석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도 this가 받을 수가 있다고. 됐어? this는 앞문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받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을 때 정확히 얘가 뭔지를 밝히려면 해석을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소재도 맞아야 되고요. 근데 B가 뭐가 맞으니까 해석도 맞고 소재도 맞고 결국에는 this를 받는 게 C에서와 A에서의 전반적인 해석을 다 해보시면 붙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B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C로 가는 것과 A로 가는 게 헷갈릴 수 있다고. 그러면 무턱대고 뭐가 더 맞는지의 뉘앙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재가 뭐랑 붙는지 그 다음에 이 this가 어떤 것과 더 어울리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this가 뭐랑 뭐라? 여기는 정부 정책과 세사의 필요성이 양립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충돌하면 뭐가? 정부가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시, 과테말라의 예시가 나오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이거를 붙여놓고서 보면 지금 여러분들 답이 B, C, A야라고 보면은 되게 잘 보여요. 문제를 풀기 전에 답이 이거야. 3번이야. 알려줬어. 그럼 겁나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겁나 잘 보이는 게 이게 답이라고 알기 때문이거든.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모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문제를 풀 때 얘가 뭘지 그 다음에 this가 뭘지를 명백하게 밝혀야만 한다. 오케이? 뭐가 필요하다? 소재 일치와 해석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37번까지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 문제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글을 봤을 때 그냥 스무스하거든. 이런 게 어려운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맞출 수 있어야지 본인들은. 봐봐. 이게 올소 때문에. 응? 우리가 순서 배열에서 독해 강의로 치면은 순서 배열이 16강부터거든요. 16강, 17강쯤에서 이 올소에 대한 얘기를 내가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첨가라는 개념이 첨가. 올소나 인 어디션이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뭐는 똑같고 주제랑 똑같은 말이지만 흐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거야. 주제가 철수의 칭찬이야. 철수를 칭찬하는 거야. 그러면 철수는 잘생겼다. 뭐 게다가 철수는 착하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흐름은 똑같아. 흐름은 똑같은데 단 거기 들어가는 소재나 아니면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거야. 하지만 흐름은 똑같아. 철수는 착해. 게다가 철수는 잘생겼어.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흐름은 똑같다고요. 됐어? 요거는 다름이야. 소재나 아니면 내용이 달라지는 게 이 첨가와 추가의 핵심 포인트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캐시로 페잉 하는 거야. 뭐 대신에? 크레딧 카드 대신에 현금 결제하는 게 또한 도움이 된대. 그러니까 일단은 플러스의 뉘앙스니까 앞에도 플러스의 뉘앙스가 나와야 되고 흐름은 똑같아야 돼요. 로컬 비즈니스를 도와준다라는 거지. 현금 결제를 하면. 왜냐면 그들이 종종 어떤 사람들이냐면 리스트 가장 뭐 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야. 헤이프티가 여기 나오죠. 좀 무거운 어떤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됐습니까? 어떤 수수료냐면 크레딧 카드 컴퍼니, 신용카드 회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매달 부과하는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결제가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내용은 그러하고 여기 올소가 들어가니까 앞에도 뭔가 이 지역사회를 뭐 도와준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가 나와줘야 된다고. 됐습니까? 흐름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이 올소가 키포인트야. 얘를 못 잡으면은 그냥 글이 너무 스무스해 보이거든. 됐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올소를 보고서 가장 비슷한 흐름과 그 소재에 갖다가 끼워 넣으시는 겁니다. 알겠죠? 가볼게요.
보면은 뭐 할 때? 너가 대기업에서 뭘 살 때 당신은 서포트 하는 거야. 증가하는 어떤 공고함, 부와 파워에 이미 대기업은 공고하잖아. 그치? 이미 부가 있잖아. 거기에 추가를 하는 거라고. 어디의 손에? 그 소수, 그 대기업의 손에 더 큰 어떤 부를 쥐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갤럭시를 사면 삼성 손이 더 두꺼워지는 거지. 체인 비즈니스, 이제 체인점 같은 게 되겠죠. 큰 기업들은 take dollars, 이러한 달러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가져오는데 뭐로부터? 작은 로컬 비즈니스로부터 가져온대. 근데 이 친구들은 그들의 이게 인컴의 루스니까 그러니까 수입의 손실을 갖다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기업체로부터 달러를 가져온대. 뭐 그렇구나. 알겠어요. 당신이 구매함으로써 로컬 비즈니스에서 구매함으로써 너가 이 부를 갖다가 바깥쪽 어디까지 더 많은 로컬 피플한테 이 부를 갖다가 아웃해줄 수 있고요. 됐습니까? 나눠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신의 커뮤니티의 생활 수준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야. 이제부터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로컬 비즈니스가 네가 로컬한테 돈을 주면 좋은 게 로컬 비즈니스가 더욱더 의존하기 때문이야. 로컬 서플라이어 공급자한테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한테 이게 형성하는데 일종의 로컬 이코노믹 웹을 형성한대요. 경제 어떤 망을 형성한대. 상호 의존성에 대한 이게 잡도 만들고 그 다음에 번영하는 어떤 커뮤니티도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좋은 얘기가 쭉쭉 이어져. 너무 글이 스무스하게 읽힌단 말이지. 따라서 모든 달러인데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달러 어디다가 당신의 그 로컬 비즈니스에다가 소비하는 모든 돈이 도와준대요. 당신의 커뮤니티가 유지할 수 있도록. 괜찮죠? 그것의 개인적인 캐릭터, 그만의 캐릭터, 유니크니스, 독특함, 그리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로컬 비즈니스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예요. 로컬 비즈니스를 헬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인디비주얼 캐릭터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요. 유니크니스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다이버스 유지하게 만들어줘. 뭐 하면서? 서포트 해주면서 당신의 이웃들을 서포트 해주면서 좋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웃들을 서포트 해주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주제는 똑같아야 돼요. 로컬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거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뭐 유니크니스를 만들어주고 다이버시티를 만들어주는구나. 그 다음에 또한 캐시로 지불을 하잖아? 내용은 달라지죠. 캐시로, 크레딧이 아니라 캐시로 하면 또한 로컬 비즈니스를 도와준대. 도와주는 건 똑같다고. 주제는 똑같다고 됐습니까? 그 처음에는 유니크니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유니크니스 도와주고 캐릭터 만들어주고 이런 걸 도와주는 반면에 또한 뭐도 도와준다? 또한 이 지불할 능력이 없는 로컬 비즈니스에 현금을 지불함으로써 카드 수수료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도와주는 건 똑같은 흐름으로 가는데 내용이 다르잖아. 그치? 하나는 유니크니스 만들어주고 인디비주얼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또한 똑같이 도와주는 건 맞는데 이번에 현금으로 결제하니까 수수료가 안 나온다. 요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붙이려고 하면 다 비슷비슷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3번도 4번도 5번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얘 때문에 뭐 때문에? 올소 때문에 요 도와준다의 내용 또한 도와준다의 내용 이렇게 들어간 게 맞겠죠. 됐습니까? 앞에 뭐가 있으니까 헬프가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똑같이 also help로 뒤에 들어가야겠죠.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해설지를 보면은 분노를 해요. 왜? 다 말이 되는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는 논리적으로 올소에 대한 설명을 잘 써놓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느껴야 돼. 알겠습니까? 흐름은 똑같아. 당신 로컬 비즈니스를 도와주는구나. 당신의 로컬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거구나. 근데 도와주는 게 유니크니스를 만들어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한 현금으로 결제를 함으로써 뭐 한다? 카드 수수료가 안 붙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내용이 나열되는 형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에 답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좋습니다. 마지막. 요거는 약간 초심으로 돌아가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과거에 많이 나왔던 형태인데 항상 그래. 평가원의 문제가 항상 돌고 돌아. 그 약간 매뉴얼 자체가 예전에 좀 유행하던 이게 한동안 안 나오다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지.
지금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방심했을 때 뒤통수에 딱 때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글을 읽다가 중단해야 돼. 왜?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다 읽을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가볼게. 나도님. 아이 컨택트가 그 자체로 중요한 카테고리일 뿐만 아니라 눈의 제스처니까 눈짓, 눈빛 이런 게 되겠지. 이런 게 어떠한 예시들에서 주요한 거래. 의사소통에 대해 주요하대. 그러니까 아이 컨택트나 눈짓, 눈의 그런 제스처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어렵지가 않죠. 언제 아이 컨택트가 적절할까? 사이에서 두 참가자들 사이에서 대화할 때. 그리고 언제 허용 가능할까? 하지 않는 게 아이 컨택트를 유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아이 컨택트에 대한 뭔가 예절 같은 걸 보여주는 글 같아요. 아이 컨택트가 무엇을, 그리고 그것의 의미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 컨택트는 무엇을 의미하며 아이 컨택트 하지 않는 absence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이 컨택트에 대한 글이구나. 바로 알 수가 있지. 계속 가보자. 컬처가 문화들이 다르대. 매우 다르대. 됐습니까? 어디에서? 이러한 특정한 시각적인 모달리티 방식,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시각적인 방식에서 다르대. 그러니까 아이 컨택이라는 게 문화마다,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죠. 아메리카 문화에서 괜찮지. 문화가 다르다? 예시니까. 아메리카 문화에서 이것은 허용 가능하대.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참가자들 unequal status니까 동등하지 않은 지위,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서 장기간의 아이 컨택트를 유지하는 게 가능하대요. 됐습니까? 눈 똑바로 쳐다볼 수 있구나. 사실은 아메리칸들은 인터프리트 해석하는데 아이 컨택트를 하지 않는 것, 레크하는 것을 as discourteous, 예의 없는 어떤 주의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반면에 일본 문화에서는 아이 컨택트가 무례하다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문화마다 다르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까지도 괜찮아 보여. 됐습니까? Through them,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메시지를 뭐와 같은 흥미, 지루함, 공감, 적대감, 매력, 이해, 오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메시지를 갖다 전달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안 괜찮지. 왜? 이 때문에. 그러니까 댐인데 요 문장에서 여러분들 복수명사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요 문장에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세요. 있어도 얘가 댐이랑 의미가 맞는지를 봐야 되지만 심지어 없어. 그러니까 답이 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무슨 단절? 그냥 흐름상 기능적 단절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 이 문장 삽입에 있어. 됐어? 그러면 이 댐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위에 뭐에 있겠습니까? 요 제시문에 있겠지. 그게 뭐겠어? 아하, 복수명사가 여기 있네요. Gestures of the eyes. 이 친구들이 되겠죠. 눈에 대한 제스처, 눈짓이. 그러면 그 눈짓을 통해서 메시지를 갖다가 할 수 있다, 캐치할 수 있다. 이 말이었구나. 답은 3번. 이렇게 간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뒤에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흐름상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얘기고 흐름이 바뀌는 데가 없어 보이니까 넣지 싶지만 우리 기본기로 돌아갔을 때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지 않으면 문장 전체, 그러니까 지문 전체가 성립이 안 될 것이다. 역시나 이런 것들이 붕 뜨게 되면서 3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문이 완성이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게 이 문장 삽입의 가장 기본 아니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5회차 마치고 이제는 파이널의 딱 중간을 돌아가는 시점이야. 여러분들, 내가 5회차 시작할 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그까이거, 물론 당사자들한테는 이렇게 잘 바로 적용이 안 되겠지만 편안하게 생각해.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거를 압도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지 계속 쫄고 어렵고 불안하고 이러면 계속 본인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하는 만큼 나올 것이고 더 잘 나오길 내가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여러분들 시험에서 너네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덤벼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고생 많았고 7회차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